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더해줄 이종원 하나증권 강남파이낸스 WM 센터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올해 하반기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공모주 투자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 성공해도 이 배정된 주식이 적어서 실망하는 분도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공모주 IPO 시장은 일단 그래도 먹여주는 곳이다 하는 인식은 강하고 한데, 네. 자 대여급 기업들 진짜 많이 이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줄 서서 공모주 받아 보니까 몇 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오늘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BBB 플러스 이하 등급 채권을 45% 이상 포함하고 총 60% 이상 채권을 담는 채권 혼합형 펀드인데요.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이니까 어느 정도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하는 공모주의 5%를 우선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IPO 규모가 크고 경쟁률이 높아서 흥행을 할수록 이 우선 배정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부터는 코스닥의 우선 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또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최근 2달 동안 이제 1,0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리과세 혜택 덕도 톡톡히 봤다면서요. 네, 지난 6월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이힐드 펀드에 6년 만에 분리과세 혜택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이후에 출시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920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다울 공모주 하이힐드에 407억, VI 공모주 하이힐드에 180억, 대신 하이힐드 공모주에 163억 등인데요. 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제 혜택 상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종합과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득자라서 최고 세율 49.5%까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높은 소율로 이 과세가 되지가 않고 15.4% 분리과세가 됩니다. 네. 3천만 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가입일로부터 3년간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과세가 되는 종부세 특례가 내년 12월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부터 있었던 하이힐드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코레이트 하이힐드 공모주 플러스가 8.07%로 높고 그리고 현대, 다올, 웰컴, 흥국 자산운용 순으로 5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5%니까 3천만 원에 약 5% 정도 이익이 나고 그 부분이 분리과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입성을 앞둔 대여급 기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 몸값이 조 단위로 알려져 있어서 좀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 분위기가 이 또 다른 대여였던 파두가 상장하면서 이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1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심에 통과하고 9월 청약, 10월 이제 상장을 계획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달궈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뜨겁기 때문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국내 1위에 글로벌에서 중국 제외하면 4위 업체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고 챗GPT 기반의 협동 로봇 솔루션도 개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수소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또 미국 협력사 블룸에너지가 독일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신사업 위주로 I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중견 건설사죠. 사업비 중에 82%가 건설 토목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이니까요. 9월쯤 상장 예심 청구를 기대를 하고 있고 시총 10조 얘기까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보통 사실 10조까지는 조금 좀 많이 본 것 같고 한 5에서 7조 정도 이 정도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2.7조 수준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자회사라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네. 양극재 원료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심사 청구는 지난 4월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죠. 네네. 이동채 전 회장 실형 등의 이 악재가 좀 있어서 상장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으로 IPO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시장 예상 시총이 적게는 1조에서 많게는 4조, 한 4배 차이가 나네요. 그만큼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긴 한데 자 지금 하이힐드 펀드 쪽이 좀 살아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우량채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차장님? 네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7월 장외 채권 시장 동향에 따르면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수요 예측 참여율이 전년 동월 대비 190%포인트 증가한 2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 예측 미매각이 BBB 등급 이하에서만 한 건 발생해서 미매각률도 0.3%에 그쳤는데요. 특히 이제 AJ 네트워크스는 300억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850억 원이 응찰을 했고요. 네. 두산은 300억 발행 예정이었는데 3배인 930억 원이 응찰할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또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